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키워드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의 총선 내시경 시간입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직 며칠 남긴 했습니다만 이번 총선을 한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정치학자가 거창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 철학자가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여성학자가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보다는 좀 와닿지가 좀 덜한 것 같아서 용어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번 그렇습니까? 총선에서 튀어나온 온갖 용어들. 예. 말하자면 그 국어사전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 말이죠. 우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당 편만 하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제가 나올 시간이니까 그때 나도 야당 편을 하기로 하죠. 아, 그래 볼까요? 여당 배신. 네. 원래 배신. 국어사전에 있는 배신은 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정치 용어 20대 총선에 나온 것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이의를 제기하는 운동은 하고는 배신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는 새로운 국어사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다음에 진실한 사람. 반대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적극 동참으로 언약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과는 관련 없이 이분들이 진실한 사람인 거죠. 예. 또 간별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사람이다 아니다 하고 대구에 있는 어떤 중진위원 말이죠. 예. 네. 그다음에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가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적 혹은 독재자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할 때 이용하는 조항으로 둔 갑이 되어 있는 거죠. 예.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다라는 걸 할 때 말이죠. 네. 이거 아주 참 총선의 이번 총선의 특징을 보여주는 용어들이 아닌가. 예. 또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세요. 존영. 그냥 뭐 사진이라고 해도 될 걸 그렇게 지엄하고 존귀한 분의 사진은 그냥 우리를 우러러서 우러러 일컬을 때 이제 존영이라는 말을 또 새로 배웠어요. 예. 그다음에 옥새. 집권당 대표가 예.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뭘 결정하려고 할 때 대표할 때 한해서만 대표 직인을 일으키는 보통 때는 대표 직인이라고 하다가 어디로 뭐 날르셔 할 때는 이제 이때는 옥새라고 이름 붙여지는 왕조 시절에 있던 옥새가 이렇게 대피할 때 쓰이는 옥새. 예. 30시간 법칙. 예. 또 이게 물리학 법칙인 줄 알았더니 김무성 대표가 무슨 결단을 내린 뒤에 30시간 안에 번복하거나 물러서기 때문에 나온 말이랍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한글들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국어사전 용어들이 다 이렇게 우습게 되고 이런 새로운 정치 용어들이 별로 좋지도 않은 뜻을 가진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총선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할까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 야당 편도 지금 기대가 됩니다. 야당 편인데 예. 자, 그럼 오늘 시간이 주제는- 없어서 오늘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균형도 맞는 거고. 예. 보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번 총선이 결국은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여권 재편이냐 야권 재구성이냐라는 문제로 갈 것 같아서 네. 총선이 그걸 예고하고 있다. 아마 총선 다다음 날쯤 되면은 이런 걸로 뉴스가 쭉 이제 누가 사퇴했다, 뭐 누가 인책을 뭐 한다 해가지고 이제 우당탕탕 올 겁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키워드 볼게요. 네. 여야 대결 납도하는 야야 대결. 선거라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집권당 아니면 집권하지 않은 당끼리 여와 야가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누가 옳다 할 텐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여권 내부에서 대결을 하고 네. 또 야권 내부에서 대결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아니 도대체 여야 간의 싸움은 어디로 가고 저분들은 저렇게 총선을 앞두고 집안 싸움만 갖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동아일보로 사설을 한번 보시죠. 네. 보여주세요. 오만 끝에 텃밭에서 홀대받는 새누리 더민주 오너들. 네. 야권의 대선 후보와 제1야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야권이 심장부인 광주와 호남을 방문한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하다. 이거.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권에서 90% 이상 지지를 받은 분이 거기를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게 그것도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구 경북을 가는 게 아니고 90% 이상을 준 지역을 가는 것이 논란거리가 됐으니 이건 정말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건데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 대구의 새누리당 진박 후보들이 그제 무릎을 꿇고
후보자의 마음에 덜 들더라도 박근혜 군용을 해서 다시 한번 길로 애하는 것도 참 진풍경 중에 진풍경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애원을 할 일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도 하셔야 될 텐데 예. 후보자가 마음에 덜 들더라도 덜 드는 후보를 안 내놨으면 되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참 진풍경이고 이것이 오늘 이번 선거를 아주 묘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네. 여권 재편이나 야권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네. 뭘까요? 집토끼 이탈 방지 급급 내부 후폭풍 필연. 그래서 이제 여여하고 야야가 싸우다 보니까 이 산토끼는 어떻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쳐다볼 생각도 없어요. 지금 이분들 머릿속에는 산토끼를 잊어버렸어요. 그저 집토끼만 뭐 이탈하면 안 된다. 우리 싸우니까 아이 여당 안 지지하겠다 야당. 그러니까 아니 가지 마시라고 이거 이탈하는 거 방지한다면 급급한다 이거죠.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여야가 아니라 각 선거 진영이 내부의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후폭풍은 집안 내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야끼리 싸웠기 때문에 여당 내부로, 야야끼리 싸웠으니까 야권 내부로 그 후폭풍이 번지지 여야 간의 후폭풍 번질 겨를이 없다 이거죠.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요. 네. 대구 위반. 자 이제 우선 대구 여여가서 대구. 예. 보면 여권 세력 재편 태풍인일까. 대구에서 지금 뭐 12개 의석 중에서 6개를 건지느니 못 건지느니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무슨 낙동강 벨트가 어떻다 조혜진 의원 쪽이 어떻다 서울에 있는 이재우 의원 쪽이 어떻다 할 때는 좌우전 넓은 의미에서 여권이었는데 좀 떨어져 나간 분들 네. 이분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더기로 당선되거나 그래서 민심이 표출될 경우 이 민심은 반드시 여권 내에 이제 후폭풍을 몰아붙이겠죠. 가령 그렇겠죠. 친박이 위상이 어떻게 된다든가 김무성 대표가 책임이 추궁된다든가 이분들이 하면서 이 무소속들의 목소리가 새누리당의 진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하고 안 하고냐를 떠나서 이런 민심, 여권을 과거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반이라는 그 결과가 새누리당 진로나 세력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도 영향을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권력 관계, 권력의 속성상 아마도 베끼지 않을 겁니다만은 국민들은 바꾸라고 예컨대 소통을 하라든지 일방적인 리더십을 좀 바꾸라든지 하는 요구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야당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여권 지지 세력 내부에서부터 그것도 대구에서부터. 네 번째 키워드는 야권인가요? 네. 보여주시죠. 호남바랑 북상 문재인 호남행 야권 재편의 결판이 나는 장입니다. 네. 호남 이제 무슨 신문을 좀 보시죠. 보여주세요. 조선일보입니다. 호남 지지율 50% 국민의당 어떤 정당이 절반 이상 지지한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새누리가 지금 3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수도권도 여러 명 당선된다고 이제 기세 기염을 토하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당 총선 후반 기세 올라. 호남 목표 당초보다 1위 목표를 상향해서 수도권 27구 중 지지율 15%가 넘겼고 영등포 정당 지지는 더민주당을 앞섰으며 15% 득표된 선거비용 전액 보전하기 때문에 후보들은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만큼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한 조선을 보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박지원 후보 목포에서 한 분이 거기가 반박지원 연대를 만드느니 어쩌느니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그 반대 세력의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 수도권으로 와서 이 폭행당해서 부상당했던 안기호 후보 지원 원정 출장 유세를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당 대표도 아닌 분이 그만큼 수도권의 호남바람이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상징이 되고 있다. 이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안철수당이 이제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 조선일보하고 칼럼을 한번 보시죠. 우리 젊은 기자인데 김하진 기자가 아주 잘 쓴 얘기입니다. 안철수가 만든 기회, 이 기회는 상황 반전을 처음에는 올라가는 타에다가 또 한 5%대로 떨어지고 아주 소멸되는 거 아니야까지 걱정하던 바로 그 국민의당이 이게 된 건 자신의 길의 일관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더민주가 당대당 통합을 압박하고 같은 당 천정배 대표와 김한균형까지 동조해서 단일화하자고 압박했지만 죽더라도 이상해 죽겠다면서 자신이 자리를 지켰다. 이런 예.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처음으로 철수하지 않은 철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강철수가 되면서. 그렇죠. 자, 그것 이외에도 국민의당이 올라간 이유는 약간의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제 물론 개인 시각입니다만. 예. 네. 민주당, 더민주가 처음에 완전히 죽을 쓰고 있을 때 문재인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김종인 대표를 영입을 해서 잘 일정 단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 해상이 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아. 그때 비례대표 파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하, 2선 후퇴가 아니라 한 0.1선 후퇴구나라는 걸 보였지 않습니까? 친노 운동권 정당. 예. 그 다음에 조금 있다는 보니까 또 이제 야권 단일화라는 의제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이 문재인 대표가 호남행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이슈를 만들면 자기네들이 또 다른 이슈로 덮는.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원래 경제민주화로 입당을 한 분인데 그렇죠. 네. 이분 경제민주화는 말할 겨를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더민주에 최근에 올라갔던 것은 더민주 세력이 갖고 있는 집토끼들을 전체를 모았을 때의 지지 세력인데, 지지율인데 그 이상 증가가 안 된다. 뭐냐, 무당파나 말하자면 정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안철수당은 처음에는 긴가민가다 저 사람 철수할까 어쩌고 해서 하다가 이제 호남 사람들이 집단 전략 사고가 예. 이제 안철수 쪽으로 이제 선투자했던 것이 지금쯤 총선을 앞두고 이제 서서히 마음을 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예. 동시에 무당파들도 조금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이탈에 무당파 중에는 할까 말까 어느 당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더민주를 지지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김종인 대표도 굉장히 이제는 자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아니 강봉근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했다는데 양적 완화를 얘기를 했으면 예. 그것도 장관을 2번이나 지내고 국회의원을 3선을 한 분이 했으면 그래 한번 일리는 있지만 토론하기는 무하다가 아니라 그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사람하고 무슨 토론을 하느냐라든가 또는 뭐 정신적으로 좀 몽롱한 사람이라든가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굴수 더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말고 무당파들에게 좋은 언사로 보이겠습니까? 네. 막말인지 거친 표현인지를 떠나서 그거는 무당파를 유인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보고도 또 뭐 정상적이 아닌 사람처럼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집에 있는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골수 친노 운동권을 시원하고 할 줄은 몰라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를 탈락시켰을 때 우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건 좋은데 예. 중산층이나 이 무당파가 볼 때는 아니 이분이나 그분이나 뭐 그게 굉장히 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가 아닌가. 예. 거기다가 무슨 뭐 삼성을 어떻게 해서 뭐 광주에다가 뭘 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전반적인 것이 이제 이 엇박자가 나는데 한편 안철수당에서는 호남에서 이제 결집된 의사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요즘엔 뭐 카톡으로도 전파가 되고 KTX도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호남 분들에게 그 의식이 전달되기 시작을 해서 수도권에서부터 서서히 조금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안철수당 지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당 지지가 올라가는 거죠. 안철수당. 네. 그렇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신 보시죠. 예. 이제 문재인 얘기입니다. 이제 네. 오늘 호남 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진퇴 광주가 결정한다.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이 쓴 건데요. 호남이 문재인한테 화를 내는 건 그에게서 집권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 때나 지금이나 패권형 친노 세력에 휘둘린다는 느낌이다. 또 다음 문장 보시죠. 광주는 자신에게 몰표를 준 호남 유권자를 만나는 것조차 머뭇거리는 지금의 모습에서 대통령감이 안 되는 문재인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네. 뭐 제가 호남 정서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글대로라고 하면은
무슨 경청을 하고 사과를 하고 위로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네. 내가 대통령 까민 걸 입증해야 되는데 예. 그 무슨 그 남양열차에 나오듯이 뭐 비나리는 호남선 나면서 만나지는 못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처럼 이렇게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사과를 10번 하든 뭘 하든 간에 큰 표심에 문제가 변화가 있겠느냐. 오히려 이분은 지금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대권을 도전하기 위한 말하자면 근거로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거기다 덧붙여서 예. 이 아마도 정당 투표와 비례대표 후보 투표가 다르기 때문에 교차 투표. 이번에 의외로 어느 당 후보를 찍고 국민의당으로 비례대표를 찍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양쪽 투표를 할 때 예. 더군다나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을 보니까 네. 더민주의 비례대표 1번인 홍익대 수학자 교수는 네. 논문 표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예, 또 제자 또 논문을 긁어줬어요. 고스란히 해가지고 예. 자기가 전독 저자로 하고 했다는 것이 대문피라게 나왔는데 예. 그분이 1번이는데 그거 검증도 안 하고 한 것이 그것이 비례대표 명단을 볼 때 효과가 없고 했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네. 5번째 키워드 볼게요. 네. 3당 시대의원 안철수 전국 주도할까? 자,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성공을 하면 교섭단체 이상만 되면 성공을 할 듯하고 봐야 되는데 이제 3당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왜 안철수 의원이 전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냐고 말씀드리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네, 일찍이 해주셨죠. 드렸습니다만 예. 새누리당과 합쳐서 180석이 되거나 네. 더민주하고 합쳐서 120석이 되면은 선진화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는 선진화법에 따라서 상정을 안 지킬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 이분에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권을 쥐게 될 거고. 예.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은 호남자민련처럼 돼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전국 운영을 주도하면서 전국적으로 대권 후보감으로서의 이미지를 과시하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교조적인 야당 논리에 묻혀서 무조건 새누리당에 반대하면은 저분도 마찬가지구나. 예. 그럼 정부에서 하는 경제 활성화법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한다든지 북한 인권법이 예. 어떻다든지 해가면서 하면은 예. 충분히 이분은 반새누리 비더민주의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또 국회에 들어간 안철수 의원이 네. 본격적으로 해야 할 새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까지 수단이 없어서 못했다면 예, 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죠. 예. 지금 예상하신 것들이 국민의당이 이제 투표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에 이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점이죠. 그렇죠. 예. 예, 지금의 추세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50% 된다니까요. 예.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차기 주자들 대권 전략 전면 수정 불가피할 거다. 자, 지역의 이반, 지역에 소지 의존해 갖고 무슨 의족 이상으로다 거기에 붙들고 있던 이 우리나라 대권 지지자들이 네. 김무성 대표는 대구에서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예.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예. 문재인은 호남 쪽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안철수 의원은 호남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처럼 지역 의존 구도를 바꿔서 네. 전면적으로 대권 전략을 재수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예. 그래서 미리 일주일 이상 후에 언론에 보도될 거 제목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래 총선 내시경 김정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